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안 먹어서 뺀다보다는 제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뺀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적정 수면량은 반드시 채워주시긴 좋을 것 같아요. 돈하고 건강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양대축이니까 둘 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이번에 또 책을 새로 냈네요. 예. 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살 빼는 거 다 알지. 열심히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지는 거 아는데 네. 그게 힘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살 빼는 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많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좀 우리 생활 속에서 편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해잡고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수술을 바꾼 다이어트. 우리가 아마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중년 넘어가면서 이 뱃살, 이 예. 뱃살이 한번 이게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목살 같은 데도 예. 그렇고 하여튼 안 빠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들 운동하는 거는 운동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 살 어떻게 빼는지는 알지만 못해. 이거거든. 그렇죠. 포기하고. 네, 포기해버리시죠. 예.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제가 목차를 보다 보니까 좀 독특한 거는 식사를 거꾸로 해라? 이건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는 걸 살펴보니까 이렇게 항상 드시겠어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주식 우선이니까. 그렇지. 밥 먹고. 밥이 주식이니까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건조에는 뭐냐면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열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채소 한 번, 그리고 채소 아닌 반찬, 단백질 반찬 한 번, 그다음에 밥 한 번. 그러니까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채소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바꾸게 되면 혈당, 비만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가 어떤 의학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단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자체가 칼로리 섭취 굉장히 이렇게 많게 하면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채소하고 단백질 섭취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항산화, 그러니까 특히 장 건강이 문제인데 장내 세균을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어떤 저항성 전분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아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이제 성인 질환의 어떤 건재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근육 감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육의 어떤 감소를 막아주는 중요한 파트너인 단백질의 섭취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혈당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 빵이나 아니면은 저 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밥, 빵, 면, 밀가루 음식. 면, 밀가루 음식. 예. 근데 이거를 먹으면 왜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도 종류가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거는 가공을 굉장히 많이 거친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이 어떻게 보면 영양소는 거의 없이 탄수화물, 설탕 종류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먹게 되면 물론 이제 적당히 먹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에 가까운 탄수화물인데요. 이거를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또 확 분비가 되거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또 혈당이 확 떨어져요.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탄수화물 중독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인슐린이 굉장히 혹사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 8.15 이제 식구분들이 앞으로 제일 잘 관리해야 될 우리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고장나게 되면 세포 속에 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굉장히 무기력증, 그다음에 이게 주식을 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혈당 증세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예.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혈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당뇨병이 제일 무섭다. 중년 이후로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겁날 때도 있어요. 왜 보통
그 소변 색깔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네. 당뇨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소변으로 당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당이 빠져나오면서 콩팥 사구체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그 빈틈으로 이렇게 단백질 큰 입자까지 빠져나와서 소변 색깔이 이렇게 거품이 있다든지 뽀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먹는 수서 바꾸는 이게 일종에서 비만뿐만 아니다. 당뇨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당뇨는 이제 인슐린이 한번 나빠져 버리면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평생 그러면 또 당뇨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뇨 우리 저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당뇨 걸리면 그렇게 살이 쫙 빠지던데. 왜 그러냐면 자동 다이어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신 분이 이게 당뇨에 걸렸을 때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는 거는 바람직한데 당뇨가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가 빠지냐면 이제 살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아. 근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쫙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왜냐하면 우리 근육에다가 인슐린이 또 이제 당을 이제 저장하는 창구로서 작용해야 되는데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또 인슐린이 저장할 창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인슐린이 더 이렇게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물을 자주 마셔라.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 그 공복에 그 뭔가 이 나쁜 거를 쓸어내리는 그 다음에 또 공복감을 채워주는 용도로 물을 많이 마셔라. 이거는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몸이 염증화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세포의 건조입니다. 우리가 탈수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염증 상태, 혈액순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노폐물이 잘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염증 상태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니까 살이 찌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물을 안 마셔서 갈증, 목이 마른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교묘하게 뭐하고 착각이 되냐면요. 배고픈 거하고 착각이 돼요. 물을 안 마셔가지고 목이 마른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뭐를 먹게 되겠습니까? 또 탄수화물을 막 먹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비만의 어떤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물을 미리 마셔가지고 이 갈증을 없애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근데 물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헷갈려. 예전에 저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셔라. 우리 정수기 광고도 물을 씹어 먹어라 해가지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응? 그게 건강. 근데 또 나중에는 찬물은 안 좋다. 이 체온에 맞는 맞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 따뜻한 물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얘기 들어 식사 전에 마시면 안 된다. 식후 얼마 동안 마시면 안 된다. 하여튼 이 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마시는 게 그래서 정석입니까? 제가 어떻게 마시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 잔, 그 다음에 병원에 가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그다음에 오전 근무하다가 한 잔, 그 다음에 오후 근무하다가 또 한 잔, 그 오후에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잔, 그리고 8시에서 9시 한 잔. 그래서 하루에 한 8잔에서 9잔을 마시는데요.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면 물을 잘 마시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 저희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많이 하니까 소변을 받았는데 진흙처럼 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건 굉장히 탈수가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물이 좋냐? 사실은 이제 깨끗한 물이면 상관없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좀 안 되거나 신진대사가 좀 떨어진다는 분들은 너무 차가운 물을 먹어버리면 체온이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차가운 물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이제 우리 중년 여성분들, 중년 남성분들 중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불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 정도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식사하고 연이어서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화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물 한두 잔 정도 먹는 게 소화효소에 그걸 희석시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물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부터 아니 누가 그 충격적인 책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건강 관련된 책인데 요로법이라고 그러나 소변을 아침마다 처음 보는 소변을 받아서 마시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고 과거에도 저 조선시대 때
그 사약을 받았는데도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독에 이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아 이거 너는 왕이 하늘이 너의 무죄를 증명해 준다 해가지고 뭐 살려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럴 듯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건강법은 이제 대체학적인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변은 자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거를 또 마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대체 의학으로 그러니까 좀 위험한 그 비과학적인 이런 그 의료법이랄까 예, 예. 이런 걸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규 의학 속에서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시도했다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검증되지 않은 이제 뭐 약재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실제로 간이 이렇게 굉장히 손상이 되고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새 제 주변에도 그 이제 좀 뭐 피곤해하고 막 이러는 그 이제 저를 걱정해서 예, 예, 예.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있어요. 근데 예, 그 예. 가운데서 쇼킹하게 들은 게 기생충 약을 그렇게 매일 뭐 이렇게 먹으면 예, 예. 뭐 몸 안에 균이 다 사라지면서 뭐 건강을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이제 검증되지 않았고 코로나 와중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해서 먹는 약도 간의 부담,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약이나 특히 또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이제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자연 치유력을 해칠 수 있는 그 과도한 이제 약이나 영양제 오남용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그 가정 주치 하시잖아요. 예, 그 예. 많은 분들. 예, 예.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예. 다이어트 얘기하고 뭐 이런 뇌질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아 자꾸 그 뭐 자꾸 주변에 이제까지 궁금해하던 그런 의학 그 질문들이 자꾸 떠올라서 예, 예. 아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근데 우리 해야 그 되겠죠. 출연자들 가운데서도 예. 의외로 예. 이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는지 예. 식도염을 앓는 분들이 꽤 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다이어트,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이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인다든가 뭐 이러저러한 것들 하는 네. 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위장 질환,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같은 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이 찐다는 거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칼로리 내지는 음식의 종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칼로리만 높은 빈 껍데기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음식의 양을 너무 줄이지 말고 어떻게 보면 건강을 도와주는 충실한 음식으로 먹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먹는 수를 바꾸게 되면 채소 풍부하게 먹게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조금 이제 충분하게 먹게 되면서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칼로리의 어떤 음식들을 이제 영양소의 결핍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안 먹어서 뺀다보다는 제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뺀다. 그리고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자꾸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이 없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먹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식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좋은 음식의 정의가 뭡니까? 좋은 음식의 정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독소를 없애고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로 작동할 수 있는 음식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먹으라고 당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 포만감을 주는 채소 뭐 가령 예를 들면 브로콜리, 호박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또 항산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가위들 그러니까 바이오노츠 파남보의 가위들이 될 것 같고요. 단백질 중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살코기 종류로 된 단백질, 그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식물성 기름 그런 어떤 유해 또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어떤 음식들이 좋은 음식들이 되겠죠. 그러면 나쁜 음식이 뭐냐? 그러면 너무 이제 이렇게 현대화된 음식들이죠. 정제가 많이 된 패스트푸드라든지 자꾸 입맛에만 이제 작동하는 음식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 뇌질환을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된다. 네. 수면을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숙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침대에서 7시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다 깨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예. 일단은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숙면을 취하는 게 좋은데 숙면을 못 취한다. 그건 또 잠에 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나이 들면 그냥 참 자주 깨는 거야. 예, 예, 어떤 분은 그 맞습니다.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기도 예, 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루 측정 수면량은 반드시 채워주시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7시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순간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런데 억지로 또 잠을 더 자려고 하고, 이건 분명히 깬 상태예요. 이게 가수면 상태도 아니고 완전 깬 상태라고 한다면 또 누워 있는 게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볍게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 해주고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잠이 오는 순간에 또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가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한 것들은 또 항상 이 맑은 정신과 맞습니다. 근데 또 맑은 정신은 또 건강한 몸에서 또 이게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예. 만사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예, 예, 생각이 예, 좀 예, 예. 부정적이 되고. 예. 근데 그 저녁에 잠자는 거는 좀 적게 자더라도 낮 시간에 낮잠을 한 2-30분 자주면 충분하다. 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거는 맞아요? 그 낮잠하고 밤에 자는 잠하고는 약간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낮잠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인데, 근데 낮잠을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게 되면 뭐 치매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낮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잠을 자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잠으로 이렇게 대체하겠다 그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처럼 신체를 재생시키는 황산화 호르몬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 살다 보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오늘 갑자기 뭘 보냈더라고. 네, 예, 예. 그 40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고독사를 걱정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보냈더라고. 네.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뭐 몇 개월 동안 최근 몇 개월 동안 돈을 뭐 어려우면 돈을 빌릴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고독사에 대한 걱정들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예. 근데 죽는 거는 괜찮은데 예, 예. 우리 그 소위 치매라든가 예. 이런 어떤 그 알츠하이머 그 같은 얘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게 식사와 다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치매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이렇게 고독사를 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빠른 노화거든요. 아 노화. 예, 남들보다 빠른 노화인데 남들보다 빠른 노화는 그 식사하고 운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 염증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정제된 제가 탄수화물이 밥이에요? 예, 밥빵면, 밥빵면. 흰색. 그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호박,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옥수수, 브로콜리, 현미, 당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좋은 채소 종류를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뇌세포 안에 염증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또 알츠하이머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알츠하이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혈관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이 계속 겹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모니통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3에서 5회는 채소를 먹으라, 반드시. 일주일에. 우리 삼에서. 김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선한 신선한. 예. 그러니까 절인 음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새 마트에 가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밖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주변에 요새 채소 마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조금씩 사가지고 그거를 신선한 채소들을 많이 먹는 습관들을 많이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식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속에 와서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성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먹는 습관을 들이자. 네, 알겠습니다. 채소 먹는 게 참
그 좋다라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맛도 없고 아니, 채소도 있잖아요. 된장에 잘 찍어 먹다 보면 굉장히 먹다 보면 맛있어집니다. 네, 예전에 오래전에 그 소개팅을 갔는데 예, 예.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싫어서 그런가? 고기 싫어하고 생선 싫어하고 야채 싫어하고 뭐 이래 그럼 뭘 먹어요? 분식. 아, 그때 이제 젊을 때니까 예, 예. 의외로 그 여성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유의 그러니까 야채를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야채나 특히 또 단백질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기.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채소나 단백질 먹는 습관을 특히 40대, 50대부터 들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50대 지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시즈 장기가 있거든요. 장은 채소가 먹이 살립니다. 그래 유산균이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육, 단백질이죠. 근데 40대부터 안 먹는 습관에 들이면 그거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다 보면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 몸에서 생산을 못 해내게 되니까 먹는 습관을 젊었을 때부터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40대 이후 50대 그 주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조금 전에 했던 거 뭐 키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점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건망증 자체가 이제 건망증은 이제 주의력의 어떤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치매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쨌든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이전에 굉장히 잘 외웠던 뭐 어떤 음악이라든지 영화 배우, 그 탤런트 옛날에는 놓으면 딱 그 사람 이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 누구지? 예전에 우리 삐삐 쓸 때 예.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삐삐 번호 한 5, 60개는 기본 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예 하나도 못 외우잖아요. 하나도 내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가끔은 이제 있어. 부인 것도 이제 가족 것도 이제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내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망증이 심한 분들은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다. 그다음에 우리 뇌를 재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잠이거든요. 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잠이 얕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 세포를 청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소 섭취나 그다음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망증 심하다고 치매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일단 예. 그게 좀 위안이 되네요. 저도 좀 예. 자주 그래가지고. 네, 아니 뭐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식사 얘기하다가 자꾸 그렇게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잘 물어보셨습니다. 파이로 모니터 주치의로 모셔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건강 상담. 왜 그러냐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거든요. 헬스도 HEALTH죠. 그다음에 우리 815에서 추구하는 웰스, WEALTH. 글자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건강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양대 축이니까 둘 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파이로모니터 주치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책 한 번 홍보를 더 해드릴게요. 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반찬 이런 순서로 먹는 거를 예. 반찬 먼저 먹고 밥을 먹자. 그러니까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밥. 채소, 비채소 반찬, 밥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밥을 마지막 순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5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박민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